월 26일입니다.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뇌물전과가 있는 김종인. 여러분, 뇌물전과가 왜 있는지 아시죠? 태우 아마 정권 때로 기억합니다. 그때 중앙은행장 안모 씨로부터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실형을 나왔는데, 이 뇌물전과가 있는 김종인을 향해서 다른 당 공관위원장보다 이 공관위원장이 중량감이 있었다 하고 이준석이가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신당에서는 혹시 뇌물수수 김종인 표, 뇌물수수 김종인 표, 이거에 대한 공천의 반발 움직임이 혹시 전혀 없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왜? 이름에 개혁을 붙였으면은 뇌물 전과가, 왜냐면 다른 데는 공관위원장 전과 있는 사람들 없죠. 뭐 이런 특히 뇌물이란 건 공직자로서 아주 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걸 갖다가 자랑을 한다. 그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다른 당 공천관리위원장보다 우리 당의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중량감에 있는 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이게 이제 빌미가 돼서 이 월간조선의 박이석 월간조선 기자가 탁 스쿠프했습니다. 딱 잡고서 그대로 그냥 기사화했습니다. 이 개혁신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이 된 그 김종인 씨가 과연 해당 정당에서 공천을 받으려 신청한 이들의 됨됨이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우린 잘 모르죠. 그래서 세간의 이목이 지금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김 씨가 공천 신청자들의 도덕성 평가를 할 때, 이 김종인 씨가 공천 심사 신청자들 이제 도덕성 평가할 때 관심이 고조될 수밖에 없죠. 왜? 현재 더불어민주당 공천 논란과 비슷한 양상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천 배제에 반발했습니다. 지금 단식 농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당 대표실 이재명 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회의를 못해요, 지금. 당 대표실 회의하는 회의 바로 옆에 회의실입니다. 대표실에 있는 회의실에. 애초 더불어민주당은 공천심사 내용을 공개하고 도덕성 기준 중 하나로 뇌물수수 등 부패 이력을 엄정하게 따지겠다 하고 밝혔죠. 원래가 이 공천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뇌물수수라든가 부패 콜옵션 이 문제는 제1 소재가 되고 평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거에 따라서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한 사업가로부터 5차례 걸쳐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가지고 1심 재판 중인 노웅래 의원 경우에는 공천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탈락을 시켰다. 그랬더니 해당 혐의를 부인하는 노 의원은 아직 재판이 안 끝났거든요. 노 의원은 공천 배제에 반발했죠. 왜? 금품 관련 재판을 받은 것은 저 혼자가 아닙니다. 저 혼자가 아닙니다. 나보다 더 큰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누구예요? 이재명 아닙니까? 이재명이란 말은 안 했지만 이재명을 머리에 딱 두고 하는 거예요. 당대표실에 사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나 한번 쫓아내봐라. 못 쫓아내잖아요 지금. 각종 범죄 비리 혐의와 수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발언 아니겠습니까 이걸. 예? 금품 관련 재판을 받는 것은 저 혼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노웅래가 얘기했는데 이 말은 이재명을 겨냥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뢰 혐의로 구속되고 재판을 받아서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감방에 갔다 온 김종인의 공천에는 반발이 없겠습니까? 이런 반발은 군소정당이기 때문에 공천 신청자가 거대 양당 위에 많지 않을 수밖에 없는 개혁신당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랑을 하질 말아야 되는데 자랑을 해요. 자랑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로 있을 당시에 이해찬 정청래는 공천에서 배제하면서도 자신은 비례대표 후보 2번으로 스스로 공천했던 셀프 공천했던 것처럼 자신보다 타인에게 더 엄격하고 냉정하고 객관적인 면모를 보이는 듯한 김종인 씨의 언행을 고려해 보면 더욱 그렇다라고 이렇게 박희석 기자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김종인 씨가 과연 누구의 도덕성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을 만약에 늘어놓았다.
당락을 결정할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의견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부패 문제로 또는 어떤 뭐 이런 문제로 이제 도덕성의 평가를 잘못 받았다. 그래서 탈락되거나 만약 이런 식으로 되면은 아니 노웅래처럼 딱 당 대표실 가서 공관위원장실 딱 가가지고 만약에 그 앞에서 데모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김종인식 공천에 반발하는 인사들이 출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종인 씨는 뇌물수수 전과자가 됐습니다. 1993년에 동아은행장 연임 로비와 관련해서 2억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뇌물수수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던 중 김 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의 조부는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김병로 선생입니다. 유명하죠.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김 씨는 뇌물수수와 관련해서 1994년 9월 10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에 확정 판결을 할 때 의원직 상실할 때 대법원 원심 확정될 때 그 기사 나온 거 한번 볼까요? 대법원 형사 3부 주심 신성택 대법관입니다. 대법원 형사 3부는 9일 동아은행 비자금 사건과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억 1천만 원을 선고받은 김종인 의원에 대한 상고심 공판에서 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구속돼 있었거든요.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아마 이제 풀려났는데 2년 6월을 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는 그런 법규에 따라서 이날부로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받게 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그럼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 공관위원장도 전과가 있나? 한번 살펴야 될 거 아닙니까? 과연 그 누구의 도덕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런 김 씨에게 평가받는 이들 심정은 어떨까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란 사람 예정된 시점보다 다소 늦었지만 어느 당보다 중량감 있고 정무적 능력이 탁월한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게 됐다. 이렇게 주장은 했지만 김 씨의 전력을 아는 국민들도 그런 김종인을 죽여 세우기에 동의하겠습니까? 안 하죠. 이준석은 진심으로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보다 김종인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이 더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인물이라고 생각할까요? 만약에 한다면 그자는 이준석은 뭔가 머리 구조가 잘못된 구조예요. 공천관리위원장은 깨끗해야 됩니다. 네. 바로 그 얘기를 오늘 월간조선 뉴스에서 박이섭 기자가 다뤘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걸 느낍니다. 이준석 정신 좀 차려라. 말할 말 안 할 말 하지 말고 그냥 아니면 입 딱 닫고 가만히 있든지 괜히 말해가지고 김종인 씨를 다시 상기 논란을 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게 보면 머리가 좋긴 좋지만 꾀도 있고 머리가 참 좋은데 비상한 머리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 보면 그렇게 썩 좋은 머리는 아닌 것 같아요. 참 선거판이 지금 되니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기상천외한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이런 친명계 이런 사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딸들 동물농장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러한 정치 형태 이런 형태가 나왔다는 것. 자, 이재명이가 어떻게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고 이재명이가 어떻게 해서 방탄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하다 못해서 분노가 폭발하지 않습니까? 아니 10개 혐의에다가 7개 건수에 걸려가지고 지금 보십시오. 며칠 전에 김인섭 그 백현동 판결 중형 징역 5년 추징금 6억 얼마 딱 나왔죠. 도장을 찍은 게 누구냐 이게
그 공원 부지를 갖다가 이 4단계를 높여가지고 해준 허락하고서 오케이 한 사람은 결제에 반드시 도장을 찍게 돼 있어요. 근데 이수진 의원이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그냥 공천 안 되니까 그냥 그대로 까버렸잖아요. 국민 앞에 거짓말하고 있다. 무기징역이다. 당신은 무기징역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게 괜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부장판사 출신이거든요. 요즘 이수진한테 이재명 씨가 좀 하나하나씩 지금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예. 좀 깨끗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바로 그런 나라. 그래야 우리 국민들도 편하고 국가가 발전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번에 선거 깨끗하게 아주 심판을 국민들이 해야 됩니다. 지저분하고 더러움을 선택할 것인가? 국가를 이상한 데로 끌고 가는 자들을 찍을 것인가? 아니면 선한 의지로 대한민국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시킬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정말 사라질 뻔한 그것을 대한민국을 구출해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을 틀어진 안보, 국군, 문재인이 이 9.19 군사합의로 대한민국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었던 안보상으로 황폐하게 만들고 경제상으로도 완전히 빚을 갖다가 빚이 600조가 있었는데 400 몇십 조를 해가지고 1000조를 넘겨놓은 사람이 문재인 아닙니까? 여태까지 대한민국의 외채가 부채가 토탈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건국한 이래 지금까지 600조였거든요. 지금 몇십 년을 흘렀잖아. 70년 되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5년 만에 혼자서 400 몇십 조를 갖다가 해가지고 부채를 1000조를 넘겨놓은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아니에요? 맞죠? 이런 사람들을 또 뽑을 것인가?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니, 마지막 기회입니다. 대한민국이 소생하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이 사라지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단코 대한민국을 지금 힘들게 이렇게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대한민국 속에서 끌고 가는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시켜야 우리 대한민국이 존립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투표에 참가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대통령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